네,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자, 오늘은 그 고등학생을 위한 영어 원서 강독, 그 세계사 과목이죠. 그 오늘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좀 잘 따라온 학생들이라면 이제 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을 텐데 또 아직 안 본 학생은 앞쪽으로 좀 돌아가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학년, 미국의 6학년 세계사 과목을 지금 쭉 읽어오고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그런 곳의 역사인데 특히 이제 미국은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상당히 자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멕시코 역사를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멕시코가 어떻게 독립을 했고 또 독립 후에는 어떤 과정을 지금 거쳐왔는가 하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히달고라는 그 신부가 처음으로 독립투쟁을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라는 또 다른 신부가 또 이어받아가지고 독립투쟁을 하고 근데 다 실패하고 결국 멕시코는 그 스페인 군 장교 출신인 이툴비드라는 사람이 결국 독립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1821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근데 이 이투르비드라는 사람은 자기가 황제가 되죠. 그 황제가 돼가지고 군림을 하다가 결국 몇 년 못 가서 유배를 보내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이어서 몇 년간 혼란이 지속되다가 이제 그 멕시코의 군부, 우리가 그 스페인 말로 카우딜리오 그렇게 말했죠. 그 군부 실세인 그 센타 안나라는 사람이 20년 이상 그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봤죠. 그리고 이 센타엔나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멕시코 역사에서 가장 큰 어떤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멕시코 영토의 그냥 절반을 미국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며칠 전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 뭐 다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 관한 동영상도 하나 올렸죠. 근데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 곳이 바로 어디죠?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거죠. 할리우드인데 그 로스앤젤레스가 바로 멕시코 땅이었죠. 원래는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스페인 말이죠. 로스앤젤레스 하는 게. 그러니까 아마 그 할리우드 시상식을 본 멕시코 사람들은 뭐 마음 한켠으로는 굉장히 좀 씁쓸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거 보면서도 항상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거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을 좀 이제 아는 분들은 이제 뭐 때문에 그런 멕시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는지 좀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산타안나가 이제 그렇게 땅을 잃게 된 과정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베니토 와레즈라는 또 인물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제 멕시코의 또 남은 역사 좀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자를 좀 많이 확대를 시켜놨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인다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명도 이 앞쪽을 조명도 좀 신경을 쓰는데 이 앞쪽을 좀 불을 좀 꺼서 저 글자가 좀 더 잘 보이도록 했는데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적을 해주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좀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차차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베니토 와레스, 이 사람의 발음이 좀 어렵죠. 여기 보니까 영어로 와레스라고 읽어라. 그렇게 밑에 발음이 나와 있어요. 이거만 보면 그냥 뭐 이상하게 읽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When Santa Anna was in power, 자, 산타안나가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그 잡고 있던 당시에 many Mexicans opposed him. 많은 멕시코인들이 그에게 반대를 했죠. oppose. including 자 뭐를 포함해서 a young lawyer named Benito Juarez. 자, 베니토 와레즈라고 하는 한 젊은 lawyer 변호사죠. 이 변호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산타안나에게 반대를 했다. 그렇겠죠. 그렇게 뭐 실정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자, in 1853, 자, 1853년에 Juarez was thrown in jail for speaking. 이렇게 나오죠. 이 와레즈가 감옥에 던져졌다.
jail 하는 거는 prison, 감옥 아시죠? 그 jail. 어떤 사람은 제일 큰 감옥, 뭐 이렇게. jail에 내던져졌다. 저 감옥에 투옥이 됐다. 이거예요. put in prison. 뭐 이런 말입니다. 감옥에 투옥됐어요. for야, 뭘 말했네요. 그래서 뭘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뭐 이트루비드도 자기에게 반대되는 뭐 speaking out against him 하면 그죠? 뭐 이렇게 못하게 됐었는데 아마 이 사람도 그 뒤에 내용을 못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자, 여기 다음 이제 페이지 보니까 이 사람이 베니토 와레스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나 speaking out 그죠?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against Santa Anna. 바로 산타 안나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말을 그냥 말만 했는데 그 말했다고 투옥이 됐습니다. 이런 뭐 시대 뭐 그랬죠. 근데 but he escaped from prison. 이번에는 jail 대신에 prison 하는 말을 썼죠. 그 영어는 한 번 나온 단어를 잘 안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한 친구 안에서도 이게 사실은 같은 건데 이게 그건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단어만 살짝 바꾼다든지 다른 동의어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물론 단어가 쉬우니까 뭐 그게 그건지 다 알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실전에서 또 여러 문장을 보다 보면 그런 게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이런 문장을 많이 읽으면서 감각을 그러니까 또 이제 근데 감옥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죠? 요즘 뭐 감옥에서 탈출한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이 남미 쪽이나 이런 데는 감옥도 좀 허술한지 한 번씩 왜 탈주하는 기사가 나오죠. 멕시코에 요즘 마약 조직 뭐 이런 데서 보면 그죠? 마약 조직에 그 뭐 우두머리가 뭐 감옥에 있다가 막 갑자기 막 헬기가 와가지고 탈출하고 이런 뉴스 한 번씩 나오죠. 이쪽은 좀 뭔가 좀 허술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감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and made his way to New Orleans. New Orleans로 길을 떠났다. Make one's way,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New Orleans가 어디죠? New Orleans는 바로 그 미국의 그 남부 멕시코 국경이 딱 붙어 있는 그 New Orleans라는 주가 있죠. 몇 년 전에 그 홍수가 심하게 나가지고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났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그 지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인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데입니다. 그 이름이 원래 프랑스 말로 이게 오를레앙이라고 그러죠. 오를레앙. 그 새 오를레앙이다. 뉴욕이라는 도시도 그죠. 원래 새 요크다. 영국의 요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요크의 이름을 따가 새 요크니까 뉴욕이 되고 여기는 이제 새 오를레앙이니까 뉴 올리언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오를레앙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있죠? 오를레앙의 잔나르크. 그죠? 프랑스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올리언스, 뭐 재즈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죠? 그 뉴올리언스로 이제 길을 떠났어요. 자, 칸만 찍고 where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he supported himself. support oneself.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는 먹고 살았어요. by working in a cigar factory. 담배 공장에서, 시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멕시코에서는 변호사였는데, 그죠? 뭐, 미국 가니까 별 볼 일 없다, 그죠? 그냥 뭐, 담배 공장에서 그냥 노동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렇죠? 우리도 무슨 이민 가면 전문 기술이 없으면, 뭐, 되게 뭐, 그냥, 그죠? 뭐, 이런 비슷한 일을 하게 되죠. 자, shortly after Juarez returned to Mexico in 1855. 자, 1855년에 shortly after 뭐 한 직후에 바로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레스가 이제 이때 멕시코로 돌아온 직후에 이때 돌아왔네요. 이제 거기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멕시코의 정세를 보니까 뭐가 좀 변한 거예요. 바로 Santa Anna fell from power. 이 산타 안나가 결국은 이제 권자에서 물러났네요. 몰락했어요. fall 쓰러졌다 떨어졌다 말이죠. 권자에서 물러나게 됐고 and a democratic government was organized.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로 민주정부가 구성이 됐다. 조직되었다. organized. 그쵸? 오랜 산타 안나의 독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오게 됐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 현대사와 여러분들 뭔가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 걸 나름대로. 자, Juarez joined the government. 이래가지고 이 와레스가 이제 정부에 참여했어요. join 해가지고
And in 1858, 1858년에 he became president of Mexico. 멕시코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죠? 뭔가 이제 그 반정부 투쟁도 했던 경력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그런 것들도 기반해가지고 또 망명생활도 있고 그죠? 뭔가 그런 명망 덕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정치 활동을 해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Juarez was not at all like Santa Anna. 자, 여기서 이제 와레즈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센테나와 아주 극명하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not at all 하는 표현 우리 이 강의의 첫 시간에 나왔죠. 전혀 뭐가 아니죠. 와레즈는 전혀 산타나와 같지 않았다. 180도 그냥 다른 사람이었다. Whereas 하는 뭐 하는 반면에 Santa Anna was crooked. Juarez was famous for his sincerity and honesty. 자, 어떻게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뭐 봐. 이 센타 안나는 좀 크롭트했던 반면에 크롭트하면 원래 구부러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좀 뭔가 정직하지 못한 이런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I have a dream 하는 연설문에도 이 크롭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폐기하고 하는 그런 구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산타나는 뭔가 좀 부정직한 이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와레즈는 뭘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아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The famed Santa Anna, 자 우리가 봤죠. 허영심이 강한 이 산타 안나는 had dressed in gaudy uniforms. 이 사람은 또 군인 출신이니까 뭔가 좀 이 gaudy 하는 말 좀 천박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좀 뭐 번지르르한 이런 거예요. 옷도 뭔가 번지르르한 그 군인 제복을 말합니다. 유니폼 이런 걸 막 입고 있었는데 이 Juarez dressed in plain black clothes. Juarez는 그냥 평범한 검은 옷, 검은 색깔 옷을 입고 다녔다. 옷도 뭐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 아주 서민적인 사람이었죠. Santa Anna had ruled as a dictator. 이 산타 안나라는 사람은 독재자로 통치를 했었지만 Juarez governed Mexico democratically. Juarez는 멕시코를 민주적으로 통치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봤나요? 여기까지인가? 멕시코를 민주적으로 통치했다. 자, under Juarez. 자, Juarez 하에서, Juarez의 통치하에서 Mexicans enjoyed freedom of speech and could criticize the government without fear of harm. 이렇게 나오죠. Juarez의 통치하에서는 세상이 멕시코가 어떻게 변했냐니까 멕시코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누렸다. 말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할 수 있는. 그전에는 그냥 반정부적인 말만 했다 그러면 투옥돼 버렸는데 그리고 비판할 수 있었다. 바로 the government, 정부를 뭐 없이 바로 해코지 당할 두려움 없이 harm 하니까 이제 해롬인데 야 내가 반정부적인 발언을 했다가 이거 어디 뭐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그 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를 입을 그 두려움 그런 거 없이 마음 놓고 그냥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통령을 간다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마음껏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니까, 또, Juarez also showed great concern for the plight of Mexico's poor. Juarez는 또한 보여주었죠. 뭘 보여줬어요? Great concern, 커다란 관심을 보여줬어요. 누구에 대해서? 바로 그 플라이트라는 단어 저번에 봤죠. 멕시코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 플라이트, 그죠? 이 처지에 깊은 관심을 또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개혁 조치를 막 이제 취하게 되는데, Juarez came from a poor Indian family. 이 Juarez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 출신이 어떤 출신이에요? 바로 멕시코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 가난한 인디안 가족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사람 아까 우리 생긴 거 보니까 스페인 사람 같이 안 생겼죠? 인디안 출신이에요. 가장 천대받는 계급 출신이니까 자기가 그 입장을, 그 처지 플라이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겠어요.
And he never forgot his background.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배경, 그 출신 이거를 잊지 않았다. He set out to correct one of the worst injustices in Mexico at the time. 그래서 이 set out 하면 어떤 일을 착수한다, 시작한다는 뜻인데 이제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correct. 뭐를 가장 나쁜 최악의 불의, 멕시코에서 그 당시 멕시코에서 가장 나쁜 불의, 이 불의의 하나를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고치기 시작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보니까 most of the land was owned by a few wealthy people, while most of the workers were poor farmers who owned no land and were treated like slaves. 그죠? 바로 이 가장 핵심적인 당시의 문제, 최악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대부분의 땅이 소유되었다. 이랬죠. 누구에 의해서 소유되었어요? 바로 몇 안 되는 그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되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토지가 겨우 한 줌밖에 안 되는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이 대토지 소유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그 빈부격차를 다루는 거죠. 그런 영화였는데 이 문제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현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반면에 while 하는 건 아까 앞에 봤던 whereas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반면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바로 후이야 한 사람은 no land죠. 아무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땅이라고는 없고 그리고 대우를 받았다 했죠. were treated. 바로 뭐처럼 노예와 같은 대접을 받는 이런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멕시코의 농민들은 노예나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이동의 자유도 없고 중세 우리가 surf 그 농노라 그러죠. 그 농노처럼 뭐 딱 그냥 이동의 자유도 없고 그냥 딱 그 토지에 농장에 이렇게 속박이 돼가지고 계속 노동을 강요받는 아주 뭐 저임금으로 뭐 그런 어떤 상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The wealthy owners of the gigantic haciendas wouldn't allow the workers to leave and seek work elsewhere. 바로 금방 얘기가 나오네요. 자, 우리 지난번에 뭐 haciendas 하는 게 바로 이 스페인 말인데 대농장이라고 그랬죠. 대농장. gigantic 여러분들 giant라는 말 생각나죠? 거대한 대농장의 이 부유한 소유자들은 오너들은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다. 바로 이 노동자들이 떠나서 그 농장을 떠나서 어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 뭐 일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하겠다. 그죠?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들 would 하는 것은 어떤 고집을 나타냅니다. 뭐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의 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wouldn't allow 하니까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알아요. 우리 지난번에 would가 뭐 하곤 했다 하는 그 습관의 의미로도 쓰이는 거 봤죠. 이런 다양한 의미를 이런 다양한 문장 속에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고집을 나타내요. 문맥 속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다. While the landowners lived in luxury, 이 지주들은 호화롭게 살았던 반면에 while 오늘 whereas 의미로 많이 쓰이네요. Luxury, the workers lived in shacks without floors or windows. 여러분 이거 보니까 마치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반지하 주인공들이 살던 그 반지하 방이 연상되죠. 이 노동자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 판잣집에서 쉑 하는 게 이제 판잣집입니다. 바로 뭐도 없어요. 뭐 바닥도 없고 창문도 없고 이런 판잣집에서 살았다. 이런 게 사실 뭐 멕시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또 뭐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존 스타인백의 그 분노의 포도라는 그 소설 뭐 헨리 폰다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 소설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소설에도 보면 당시 그 미국인 그 노동자들의 아주 그 비참했던 생활을 묘사하는 그런 소설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소설이에요. 그 생생하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건데 하여튼 뭐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아요. What is fought for new laws that would force the landowners to sell their lands, thus giving the farmers a chance to own a little land of their own and work their way out of poverty.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와레즈라는 사람이 싸웠다 이랬어요. 바로 새로운 법률을 위해서 싸웠다. 어떤 법률이냐? 자, that이야. 자, 여기서 이제 that이야. 역시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떻게 하는 법률이냐면, 자, 이제 요 표현 또 나오죠. 이제 한 서너 번 나오죠. force A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가 뭐 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요런 형태도 봤고, 여기 이제 수동태로 바뀐 표현도 봤죠. 여러 번 나오죠. 이렇게 능동형으로 쓰면 이 사람이 이거 하도록 이제 강요하는 새 법률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이 지주들이 뭐 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땅을 팔아라. 지주들이 자기들의 땅을 팔라고 강제로 팔게 하는 새 법률을 만든 거예요. 만들려고 한 거예요. 따라서 그래가지고 giving, 이제 칸마 찍고 또 이제 여러 번 나오죠. 그래가 주려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농민들에게 찬스를 주는 거죠. 뭐 할 찬스예요? 이거 소유할 찬스,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각자 그들 자신의 조그마한 땅,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농민들 한 사람당 자기가 소유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소작인인데 이제는 자작농으로 되게 하려는 그런 법률이겠죠. 그들 자신의 조그마한 땅을 소유할 기회를 농민들에게 주게 하는 이런 그래갖고 또 뭐 그래가지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도록 그런 work their way, 자기들의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빈곤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됐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사회 경험도 쌓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차라리 혁명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혁명은 그냥 한 번에 뭐 뒤집어 버리면 되지만 이런 개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반발이 또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이런 어떤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고 힘들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하려고 했네요. 이 와레스라는 사람은.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또 그 얘기가 나오네요. Not everyone supported Juarez's ideas for social reform. 자, social reform, 사회 개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not everyone. 이러면 우리가 보통 부분부정 그렇게 말하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다. 모두가 다 와레즈의 이 생각, 사회 개혁을 위한 이 와레즈의 생각을 다 support. 이번에 support는 지지한다는 뜻이죠. Thanks for supporting me. 뭐 저를 지지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 하죠. 모두가 다 와레즈의 생각을 지지하진 않았어요. 누가 지지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in fact, 사실 말이죠. For 3 years, 3년 동안 he fought a civil war against his opponents in the government. 이 와레즈는 자, civil war 하는 말은 내전이라는 뜻입니다. 내전. 그러니까 외국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서 싸우는 어떤 전쟁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전. 그거를 바로 영어로 civil war. 내전을 겪었다. 3년 동안 바로 그 정부 안에 있는 그 반대자들, opponent, 적수나 반대자들과 3년간 내전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개혁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내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But after Juarez won the civil war. 근데 참 와레즈는 대단히 좀 결기가 강했던 사람 같아요. 밀어붙여가지고 이 내전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난 후에 he realized that Mexico's problems, especially poverty, were too large to be solved quickly. 그렇게 승리는 했지만 와레즈는 깨달았던 거예요. Realize that 이 멕시코의 문제, 바로 특히 이 빈곤 문제, poverty, 이것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 뭐 하기에? 빠르게 해결되기에는 이 빈곤 문제는 뭐 자기가 재임하는 뭐 이 시기 이렇게 빠르게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이 문제가 거대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보죠. 그렇게 이제 after Juarez died in 1872, 와레즈가 이제 1872년에 사망을 했는데 죽고 난 뒤에 his ideas continued to inspire later generations, and today Juarez is the most honored of all of Mexico's past leaders.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죽고 난 뒤에도 이 와레즈의 어떤 이상, 와레즈가 품었던 그 이상은 계속해서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줬어요. 그 뒤에 오는 세대들에게. 와레즈는 어떤 개혁을 꿈꾸고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와레즈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다. Most honored of all of 모든 멕시코의 과거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다. 멕시코에서 참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한 챕터로 와레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도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역사 또 멕시코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죠? 야 이런 사람도 있었네. 그죠? 거의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죠. 산타안나가 누구였는지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읽으면서 상식도 좀 풍부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아 와레즈라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죠? 요거는 저번에도 몇 번 나온 표현 설명을 제가 그때 안 했지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최상급이라고 그러죠. 뭐 가장 뭐뭐한 뭐 이런 최상급인데 그 뒤에 이렇게 of 이하가 나오면 이때 of는 뭐뭐 중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이하 중에서 가장 뭐하다. 그럴 때 of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와레스라는 사람들 읽어갖고 이제 근데 자, 그 다음 제목을 보니 또 참 멕시코의 역사가 험난하다는 걸 아시겠죠? dictatorship, 또 독재가 와요. 독재, dictatorship. 그리고 또 revolution, 혁명이 또 옵니다. 이 또 와레즈 사후에 또 뭔가 독재 정권이 또 들어서고 또 뭔가 독재 정권에 또 염증을 느끼고 또 뭐 혁명이 일어나고 뭐 또 이래 뭐 제목만 봐도 이제 또 예측이 좀 되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는지 조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멕시코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멕시코 역사에. 요 파트 끝나면 이제 다른 밑에 남미 다른 나라들의 이제 얘기가 간단하게 좀 나오는데 자 과연 또 멕시코는 그 뒤에 이 나오네요. After Juarez's death, 자, 와레즈가 죽고 난 뒤에 his democratic government was replaced by a new dictator, a general named Porfirio Diaz, who ruled Mexico for more than 30 years. 그죠? 기가 막히죠? 이 민주정부가 와레즈의 민주정부는 교체되었다. replace, 바뀌다, 교환하다, 뭐 교체한다는 뜻이 새로운 독재자인 포르피리오 디아즈라는 장군에 의해서 교체되었다. 근데 이 디아즈는 뭐세요? 뒤에 또 꾸며주는 말이 붙어서 뭐인가요? 멕시코를 30년 이상 동안 통치했던. 야, 이 와레스가 죽고 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겠죠.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이 계급이 이제 이 위협을 느꼈겠죠. 이 와레스가 추진했던 개혁 정책이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다 뺏기겠다. 뭔가 이런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독재 정권을 지원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디아즈라고 하는 30년 이상 무려 장기 집권을 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Diaz tried to make Mexico a modern, prosperous nation. 대개 독재 정권은 일단 그 경제적으로 뭔가 발전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정권의 이제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디아스도 멕시코를 현대적이고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 단어 다 본 거죠. prosperous, 그죠? 그래가지고 he built railroads and developed natural resources such as mines and oil fields. 그래가지고 이 디아스는 철도도 건설하고 또 개발했어요. 자, natural resource, 천년 자원이죠. 자, 뭐 such as 이와 같은, 즉 광산과 유전이죠. 유전. mine 하는 게 여러분들 광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gold mine 하면 금광을 말하고, 그죠? 이 광산과 또 miner, 여기 뒤에 R자를 더 붙이면 miner 하면 이제 광부라는 뜻이 돼요. 광부. 광산과 유전입니다. 유전 같은 이런 천년 자원도 또 개발했다. develop 하는 게 이때는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He invited Europeans and Americans to buy land and set up businesses in Mexico. 또 이 디아스는 말이죠. 유럽과 미국인들을 또 초청해가지고 invite 해가지고 뭐 하라고 땅도 좀 사시고 또 뭐 기업도 좀 만들어 주시고 멕시코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또 이 유럽인과 미국인을 또 초대, 즉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거죠. 이거 공장도 좀 지어주시고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상당히 하여튼 뭐 경제 개발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As a result, 그래서 그 결과가 the nation as a whole, as a whole 하는 것은 이제 전체로서 전체적으로 그 국가는 became more prosperous, 더 번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제 개발에 힘을 쏟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라는 더 이제 번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many Mexicans, especially in the countryside, were still terribly poor. 그런 경제 발전의 혜택이 아마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 뭐 이런 쪽에 혜택이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많은 멕시코인들, 특히 이 시골에 사는 이런 멕시코인들은 여전히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근대사를 봐도 뭐 아주 흡사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unlike 이 표현도 우리 전에 봤죠. 뭐 달리, 뭐와 달리, 와레즈와는 달리, Diaz showed no concern for the landless farm workers. 디아즈라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는 그 땅이 없는 농장 노동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Instead, 됐습니다. 대신에 말 he allowed wealthy landowners to buy even more land. 근데 이 대신에 이 디아스는 자 이것도 역시 보세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뭐가 뭐 하도록 허용하다. 아까 위에서도 봤죠. 그러니까 이 부유한 지주들이 훨씬 더 많은 땅을 사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더 사도록 이렇게 허용했고. And the farm workers became poorer. 그렇게 되니까 농장 노동자들은 poorer, 더 가난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사진도 나와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까 뭐 보니까 and more desperate. 그리고 더 desperate 하면 절망적인 뭐 그런 말이죠. 더 뭐 앞에 뭐가 있어? 하여튼 뭐 더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더 가난하고. 자, Indians too suffered more oppression under Diaz. 그리고 이 인디언들은 또 이 디아즈의 통치하에서 더 많은 억압의 고통을 겪었다. suffer 하면 이제 고통을 겪는 거죠. oppression 하는 게 이제 우리 이 단어에 이제 파생형 세 가지 다 봤습니다. oppression 억압, oppressive 하는 형용사도 봤죠. 억압적인. 또 oppressed 하는 과거 분사형을 봤죠. 억압받는. 그 형태가 다 나왔어요. 이 책에서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억압이 고통을 겪었어요. Indian lands were stolen. 인디언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빼앗겼어요. were stolen. and given. were given. 그러니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to friends of the dictator. 이 독재자의 친구들에게. 이 디아즈는 막 그 인디언이 원래 갖고 있는 땅도 빼앗아가지고 지 친구들에게 그냥 막 나눠줘 버리고. One group of Indians, the Yaquis, 야키라고 하는 한 인디언 집단은 refused to give up their land. 자기들의 땅을 포기하는 걸 거부했다. 디아즈가 땅 내놔 이러니까 못 내놓겠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인데. To punish them. 그래서 이 인디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Diaz had thousands of Yaquis forced into slavery in a region far from their home. 이 디아즈는 수천 명의 야키들이 강제로 뭐 하게 시켰다 이 말이죠. 강제로 노예 상태가 되도록 시켰어요. 바로 자기들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참 독재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련이란 말 알지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 옛날 소련 시절에 스탈린이라는 독재자가, 그죠? 원래 저쪽에 연해주 쪽에 살던 우리 한국 고려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고려인들 후손들이 거기 좀 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강제 이주 시켜버리고, 이렇게
여기 아까 바로 위에 그 사진이 그겁니다. 이 사진에 보면 나오는 이게 이제 야키 인디언들인데 지금 시간 요 야키 인디언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니까 not everyone benefited equally from Mexico's increased prosperity. 역시 not everyone 하니까 모두가 혜택을 받지는 않았다. 똑같이 equally. 바로 멕시코에 증가된 이 번영에서 아까 디아즈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부는 증가했지만 다 혜택을 골고루 받지는 않았대. These Yaqui Indians shown in a temporary camp. 그 temporary camp가 이제 임시 수용소입니다. 지금 여기가 임시 수용소예요. 임시 수용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야키 인디언들은 lost, 잃어버렸어요. Not only their land, 그들의 땅뿐만 아니라 but also their freedom, 자유마저 잃어버렸다. 안 내놓고 거부하니까 땅도 잃어버리고 거기다 강제로 이주당해가지고 이제 노예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이렇게 자유마저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멕시코의 역사는 참 보면 이렇게 굴복이 심합니다. 어디까지 봤죠? 지금 시간이 이제 35분을 어디까지 봤나? 여기까지 봤죠. 예. 자, 디아즈라는 사람은 또 그 다음 보세요. 멕시코를 통치했다. Until the year 1910. 1910년까지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 칸마 찍고 when 하면 우리가 where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쓰겠듯이 요거는 그리고 그때 때를 나타냅니다.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Great Revolution broke out against his dictatorship. 바로 그때 커다란 혁명이 발발했어요. 바로 그의 독재에 반항하는 반대하는 큰 혁명이 일어났다. The revolution had different leaders in different parts of Mexico. 혁명이 한 군데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멕시코의 여러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각 지역에서 그야말로 이제 봉기를 한 거죠. 더 이상 이 독재에 참지 못하고 이제 막 각지에서 막 봉기가 일어나고 rising up, 그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two of the most famous leaders were Pancho Villa and Emiliano Zapata 이렇게 나오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 두 명이 그 여러 지도자들 중에 바로 판초 빌라라는 사람하고 에밀리아노 자파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참 왠지 낯익죠. 뭐 판초 빌라. 돈키호테에 나오는 그 시종 이름이 판초였나? 산초죠. 그게 산초. 하여튼 뭐 상당히 이름이 이런 두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금 37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그 혁명 지도자가 그 밑에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사진 설명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 밑에 보면 사진이 멕시코 특유의 그 전통 그 아주 챙이 넓은 이 모자 있죠.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여자들도 이렇게 막 있고 막 그인데 The Zapatistas Followers of Zapata. 금방 얘기했던 그 자파타의 추종자들을 자파티스타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were peasants. 자, peasant가 바로 farmer입니다. farmer. 농민들이었다. Who fought in the Mexican Revolution. 바로 이 멕시코 혁명에서 싸웠던 농민들이었다. 이 자파타의 추종자들인 자파티스타스는 다 농민 세력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혁명 세력으로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이 두 유명한 혁명가의 그 어떤 혁명 투쟁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이게 멕시코 역사에 얼마나 또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다주고 했던 그런 또 과정이었는지 궁금하시죠? 그거는 우리 또 다음 10강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멕시코의 역사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 또 다른 나라 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